썸녀 날씨 진짜 덥죠. 제가 여태까지 그래도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여름에 선풍기 2대 틀어보긴 처음이에요. 제가 몸이 굉장히 저도 열이 많은 편인데 선풍기 2대를 그냥 지금 다 합치면 한 4대, 아버지 방까지 한 4대 틀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와, 오늘은 진짜 최절정이네 오늘. 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도 덥네. 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요? 그죠? 진짜 핵폭탄이라도 쐈나? 저 우주에서 핵폭탄 요격이라도 했나? 왜 이렇게 덥죠? 지금 그 러시아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러시아 어떤 마을이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영상 10도로 올라가는 바람에 빙하가 녹아가지고 침수가 됐답니다. 정말 심각하죠. 음, 과학자들이 한 2, 30년 전부터 벌써 이야기했고 파리 협약을 했었고, 그죠?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고. 그때부터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그 위에 이렇게 그 오존층이 파괴됐다고 옛날부터 뭐 몇십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서서히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약간 뭐랄까 난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뜨거워져서 뜨거운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북극이 다 녹아내리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지구 전체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온도인 거죠. 그죠? 어, 이 사진은 그 뭐지? 제가 그 전지적 독자 시점을 보러 판타스틱 4 보러 갔을 때 음, 그때 샀던 그 팥빙수예요. 롯데리아 팥빙수. 참 가격은 좀 올랐더군요. 이게 한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5,600원 정도까지 올랐는데 양은 좀 많아요. 양은 좀 많고 롯데리아 팥빙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먹고 나면 뒷골이 시원한 확실하게 냉각은 확실하게 시켜주는 뭐 그런 장점이 있죠. 맛있더라고요. 와, 근데 그래가지고 5,600원 하길래 좀 싼 팥빙수 없나?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을 쭉 해봤더면 카페에 파는 팥빙수는 대부분 10,000원대더군요. 아니면 그거 왜 그 뭐지 롯데 팥빙수 1,500원짜리 그거 그게 있고 그것도 우유 하나고 사면 3,500원. 사이즈가 이거 한 절반밖에 안 되죠. 사이즈가 이거 절반밖에 안 되는데 200ml 우유 사고 그거 사고 이러면 2,500원 정도 하죠. 그죠? 또 뭐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양이 작잖아요. 그죠? 이, 이, 이 팥빙수의 퀄리티와 뭐 이런 떡이나 팥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양도 절반밖에 안 되고. 그렇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음, 이게 훨씬 저는 한 그릇 먹고 나면 뒷골이 땡기니까. 어, 제가 정말 그 선호하는 팥빙수 중에 하나예요. 테이크아웃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빨리 나와. 한 15, 그때 한 15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랬었는데 음, 좀 빨리 나왔어요. 그 앞에 주문이 좀 밀려 있어가지고 까딱하다가 영화를 못 볼 뻔했죠. 아무튼 전지적 저 판타스틱 4하고 전지적 독자 시점 뒤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대납소녀 8호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지하철 화재 사건. 뭐랄까 분노 범죄 중에 하나죠. 이거 보니까 또 판타스틱 4의 그 파이어 같기도 하고 대구 지하철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죠. 대구 동성로 지하철 화재 사건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이 그때 대구 동성로 사건 지하철 사건 이후로 지하철이 이제 알루미늄 소재로 많이 바뀌었고 또 뭔가 사람들의 이제 의식이 대피 의식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사망자 없이
다리 골절상 입은 사람만 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은 제가 어렸을 때 놀러 가봤던 기억으로 서울은 진짜 지하철에 불나면 끝이죠, 그죠? 그렇게 상가하고, 이게 대구는 그래도 이게 그렇게 깊진 않아요. 왜냐면 대구는 집안이 좀 약하다 그래가 깊게 안 팠거든요. 서울은 집안이 엄청 밑에, 엄청 저 밑에까지 파 있잖아요. 저거 만약에 사고 나면, 와, 그때 서울 갔을 때도 이거 사고 나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이분들은 그걸로 나오더군요. 그냥 그 기차 철로로 그냥 나가버리더군요. 음, 다행히 그 소방관 아저씨들이 빨리 긴급 투입돼서 화재를 빠른 속도로 진압하고, 그리고 난연, 그 불연제라 그러나? 불이 잘 안 붙는 그런 소재들로 미리 이렇게 바꿔놔서, 그리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 정말 그 영상에, 요즘은 그 버스나 지하철에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나 지하철에 영상이 있으니까 그 누가 했는지도 이제 식별이 가능하고, 그죠? 근데 제가 뭐 물론 이 사건 자체도 안타깝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왜 5월 20, 즉 2025년 5월 31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 왜 보도를 보름이나 지나고 있을까요? 5월 31일이면 선거 며칠 전이네요. 그죠? 선거, 어, 대통령 선거 3일 전이네요. 그죠? 음, 왜 이거를 보름이나 지나고 지금 보도했을까요? 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 그죠? 저게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완전히 그 뭐 특종까지는 아니라도, 물론 사망자가 없어서 뭐 뉴스에서는 뉴스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이 저렇게 심각하게 기름을 부어서 화재가 일어났던 심각한 사건인데 왜 보도를, 심지어 서울에서 일어났는데 왜 보름 후에 보도를 했을까요? 음,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선거할 때도 우울진 산불 났는 거 다 보도했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게 없네요. 화재가 좀 안 일어나네. 그 분쇄기가 들어갔다 그러더니 원래는 그게 화재가 안 일어나네. 그죠? 불이 선거 끝났는데도 화재가 없네요. 그죠? 요번엔 다 분쇄를 했나 보죠. 아무튼 그 안타까운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리 조치를 잘 취해놔서 큰 인명 피해 없이 어, 사건이 잘 사죄가 진압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 하여튼 지금 혹시 뭐 지금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루 빨리 그 회복하셔서, 이거 굉장히 그 크게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그죠? 음, 아무튼 그 다시 그 대구 동성로 사건이 생각이 나서 보니까 너무 깜짝,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고, 트라우마가 일어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별로 없어서 다행이고, 그 안에 타신 분들도 빠르게 대피를 해서 피해가 좀 빨리 옆에 칸으로 이동을 해서 피해가 좀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좀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다고,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럼 빨리 어떻게 재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생지원금, 여러분들 원래 뭐 요번 주 최고 핫 이슈죠. 어, 저는 첫날에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첫날 신청자라, 어, 제가 이제 가서, 저는 처음에는 그 집회 상품권을, 아버지는 집회 상품권을 받고 저는 카드로 받으려고 그랬는데, 어, 그 집회 그게 없다 하더라고 물어보니까. 대구는 아마 이걸로 통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귀엽죠. 수달인데, 마스코트가 수달인데, 한 개는 제 거고 한 개는 저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한 개는 아버지 거고 한 개는 제 거고, 뭐 그렇게 두 개를 받았는데, 음, 그 예전부터 그 재난지원금도 많이 이런 식으로 받았었고 했는데 뭔가 개선이 안 된 느낌? 잔액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음,
잔액이 궁금한데 잔액을 알 수가 없고, 어, 은행에서 신청한 거는 예전에 잔액, 영수증에 잔액이 이렇게 표시되기는 했는데, 잔액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요번에 또 문제가 됐었죠. 분실을 했을 때 그냥 막결제가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이 주워가지고 그냥 막결제해도 된다는 거. 그런 어떤 보안의 좀 허점? 이 충전 카드는 약간 무기명 카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직불 카드로 포인트를 받으면 이제 은행에서 신원 확인을 했으니까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충전 카드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죠. 혹시나 이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어떤 그 카드죠. 그죠? 만약에 이 안에 액수를 많이 충전해서 줘버리면, 근데 이거는 현금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그죠? 현금 서비스를 못 받고 그냥 다 결제만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니까 비리를 저지른다고 할 수 있기는 좀 한데, 어쨌든 이 카드로 뭐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죠? 마음만 먹는다면 상품권이나 카드로는 얼마든지 뭔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건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요. 만약에 11월 달까지 쓰는 건데 몇 장 더 뿌려버리면 어, 뭐 비리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재난지원금, 그 위생지원금 받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2, 3개월 동안 막 써제낄 수 있죠. 그죠? 그 첫날에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려고 눌렀는데 계속 로딩인 거예요. 계속 오전에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해 볼까 이랬는데 계속 로딩이고, 그 뭐 이게 클릭해야 되는데도 없고, 예전에 재난지원금 때는 은행 사이트 가가지고 클릭해가지고 신청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계속 로딩이라서 그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동사무소로 가서 신청을 했죠. 음, 저희 집은 형까지 있어가지고 50, 대구라고 지방이라고 3만 원 더 주더라고요. 저희는 18만 원 받았는데 54만 원 정도 받은 거죠. 다 합치면 아버지하고 저하고 형하고 다 합치면 54만 원 정도 받은 거죠. 거의 일주일 만에 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3일 당선됐을 때부터 미생지원금 준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때 사야 될 거를 안 사고 이렇게 다 미뤄뒀던 거죠. 그죠. 만약에 뭐 세제나 휴지가 좀 떨어졌어. 그러면 어, 좀 아껴 쓰거나 미뤄가지고 안 사고 이렇게 미뤄뒀다가 미생지원금 받고 나서 다 사가지고 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죠. 오늘 일주일 조금 넘었죠. 오늘 화요일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화요일 저녁부터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었죠. 그죠?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지금 한 2만 원, 제 거는 다 썼고 아버지 거는 한 2만 원 정도 남았나? 음, 금방 쓰더라고요. 뭐 저는 주로 뭐 샀냐면 휴지나 그 세탁기 세제, 뭐 샴푸, 린스, 이렇게 그 오래 두고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 많이 샀고, 쌀 같은 거. 쌀은 지금 저희 동네 마트도 쌀은 지금 거의 10kg짜리는 만 원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5천에서 만 원 정도 10kg짜리가 10kg짜리가 많이 팔리나 봐요. 만 원, 5천에서 만 원 정도 쌀 값이 오른 것 같고, 그 쌀도 없어요. 음. 쌀도 예전에, 그러니까 민생지원금 주기 전에 미리 사놓잖아요. 쌀은 왜 안 썩은, 잘 안 썩으니까. 미리 사놓은 거, 완전 재고 정리하는 느낌으로 미리 사놓은 거, 그런 거만 있고, 저는 쌀은 20kg짜리 하나 샀어요. 20kg짜리가 5만 8천 원? 그 정도 하더라고요. 쌀 하나 사면 없더라고요. 10kg짜리 사고 싶었는데. 근데 10kg짜리나 20kg짜리나 가격이 비슷해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20kg짜리 큰 걸 하나 사놨죠. 전 대체로 그런 쪽으로 소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이소 가가지고 집 이렇게 뭐 좀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었는데 그 방충망 같은 거 뭐 그런 거 좀 사고. 방충망 다이소 방충망 제가 힌트 하나 드리면 5,000원짜리가 있고 3,000원짜리가 있어요. 다이소 방충망 5,000원짜리고 3,000원짜리가 있는데 3,000원짜리가 그 보통 창문 한 장 정도, 창문 두 개 정도, 거실 창문 두 개 정도 할 수 있는 크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고 사세요. 아마 5,000원짜리는 엄청 크겠죠. 어, 그러니까 그 그 뭐지? 베란다 창문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 그러니까 1m 90에 120인가 그랬거든요. 저희 집 사이즈로 봤을 때 창문 두 개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더라고. 3,000원짜리가 상당히 사이즈가 크니까 줄자 같은 거 있으시면 사이즈 제거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음. 아무튼 미생지연금 뭐 받아서 좋긴 한데 원래 그렇잖아요. 어디 은행 같은데 대출 받으면 그때 당시는 좋은데 나중에 대출 어떻게 갚나 고민 많이 되죠,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음. 아무튼 뭐 미생지연금 미생지연금을 투입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알겠지만 어, 이게 과연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생지원금 가능 다이소? 다이소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시내 저희 동성로 대구 동성로에 다이소가 큰 게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그 아카데미 극장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한일극장 길 건너에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시내 가서 확인해 봤는데 둘 다 민생지원금은 사용이 불가고 그래서 저희 동네 그 신남내거리라고 있습니다. 그 서문시장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남산초등학교 옆에 다이소가 있는데 거기는 민생지원금이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혹시나 다이소에 요즘 다이소에 만물상이잖아요. 뭐 방충망도 팔고 페인트도 팔고 가끔 집수리 할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짜잘한 물품들 뭐 쓰레기통도 있고 뭐 플라스틱 함도 있고 세제도 팔고 다이소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재밌는 거 되게 많이 있어요. 밑에 이렇게 뭐 장판 같은 밑에 까는 것도 있고 재밌는 거 되게 많으니까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다이소 제품 활용 꿀팁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어, 보고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되게 이렇게 다이소 제품 중에 굉장히 좋았던 게 그게 우리 왜 전원 이거 끄는 거 있잖아요. 딸깍딸깍 끄는 거. 전원 딸깍딸깍 하고 왜 그 전원 코드 꼽는 거 있죠. 이렇게 그 플라스틱 케이스 같은 거 있죠. 그게 다이소 가면 팔거든요. 2,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렇게 파는데 그거 이렇게 꼽는 그 수리하는 거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드라이버만 있어도 할 수 있거든요. 음. 그거 혹시 지저분하거나 딱딱딱딱 하는 게 잘 안 되시는 분은 그거 유튜브에 하는 법이 있는데 그거 찾아보고 뭐 전원 집에 이렇게 노후화돼 가면 너무 변색됐거나 아니면 뭐 좀 지저분하거나 그런 거 한 2, 3천 원이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유튜브 보면 선 몇 개 이렇게 전원 코드 막 꽂으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 사가지고 손재주 좀 젊으신 분 있으면 손재주 있으신 분이 있으면 그 부품 사서 한번 집에 고장 났으면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밥 천국 물가 흔히 김천이라 그러는 김밥 천국 대구에서는 저 어릴 때는 장우동이었던 것 같은데 장우동이라는 게 좀 김밥 천국보다는 장우동이 좀 더 유명했던 것 같아요. 대구에서는 아무튼 김밥 천국 가격표로 물가가 얼마나 상승을 했나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블로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 기억을 더듬어서 1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는 어땠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분식집을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워요.
비싸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음, 여기 밑에 보시면 가격이 김밥이 일단 3,500원 정도 하죠. 참치김밥 4,500원, 치즈김밥 4,000원. 이거 아예 분식집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이 김밥이라는 게 싸고 맛있어서 먹는 건데 요즘 뭐 김밥이 약간 붐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 비싸죠. 옛날에 뭘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 누구지? 김세정 씨, 김세정 맞나? 옛날 그 서바이벌 그 아이즈원 서바이벌 같집에 그 전신 있잖아요. 일기 때인가? 그때 시내 가면 6,000원이면 돈가스에 김밥 만두 세트를 먹을 수 있었어요. 6,000원이면. 저 시내 가면 동성로에서 그 분식 동성로에 이렇게 분식집 가면 6,000원이면 돈가스, 김밥, 만두 이렇게 비빔만두 섞여 있는 거 그걸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 그 똑같은 메뉴는 없는데 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여기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네. 지금 여기 가격이 만 15,000원 정도 하겠네. 돈가스 일단 9,500원 써있는데 스페셜 정식 11,000원이니까 한 15,000원에서 한 2, 3,000원 정도 하는 지금 가격 거의 2배 올랐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죠? 메뉴 자체가 없네요. 그죠? 돈가스하고 이렇게 섞어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 냉면 10년 전에 냉면이 한 4,000원 정도 이거는 소위 말하는 나이롱 냉면이죠. 지금 냉면 한 그릇 10,000원 넘을걸요. 10,000원 넘은 지 되게 오래됐죠. 원래 아직 냉면은 제가 어, 냉면집 근처를 안 지나가 봐서 잘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격은 한 12,000원대라고 뉴스에 나온 거 보면 한 12,000원대 냉면 한 그릇에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때만 해도 오징어 덮밥 이런 거 시키면 배부르게 그냥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양이 좀 작죠. 양이 작든지 가격이 비싸든지. 그쵸. 오징어 자체도 지금 되게 비싸니까요. 옛날에는 여기 계명대학교 근처 분식집에 가면 어, 짬뽕밥 이런 거 시키면 있잖아요. 양 되게 많이 줬어요. 음. 양 되게 많이 푸짐하게 줘가지고 가격도 한 3, 4천 원대? 뭐 짜장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구 그 CGV 지금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 데 있는데 대구 그 영플라자라고 있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 뒤쪽에 짜장면 집은 그 가게에서 짜장면 먹으면 한 그릇 2,500원 정도 했거든요. 그게 장원영 양이 아이즈원 활동할 때니까 지금 한 4, 5년 정도 전이죠. 그렇게 가끔 이렇게 짜장면 집에 와서 먹으면 싸게 파는 집이 있었어요. 시내에는. 어, 그래서 뭐, 배 터지게 먹어도 한 2만 원이면, 그 뭐지? 그, 탕수육 먹어도 한 2만 원이면 떡을 치는, 그랬던 시기가 있죠. 이거 보세요. 육개장, 뭐, 이미 뭐, 2020년 제가 그러니까 서울에 갔을 때, 2020년 서울에 갔을 때 이미 국밥 한 그릇에 만 원 넘었던 것 같은데. 맞아. 김밥이, 근데 전체적으로 김밥이 좀 많이 올랐네요. 여기 밥 종류, 찌개 종류는 예전에도 비슷하게 했으니까. 그죠? 왜냐면 이것도 그게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간병을 많이 하다 보면 잠깐 그 근처 분식집 가서 밥 먹고 이런 게 있거든요. 대체로 그렇게 해서 한 5천 원은 분식집에서 한 5, 6천 원이면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힘든 거죠. 사 먹는 사람도 힘들고, 파는 사람도 힘들고, 안 팔리니까요. 그죠? 이 돈이면 다른 걸 먹죠. 그죠? 서로가 힘든 거죠. 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계속 폐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거의 못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이렇게 문 닫는 가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제가 영화 보고 나서 그 하수구 뚜껑을, 철물점을 찾아가서 하수구 뚜껑을 살라고
하소구 이렇게 덮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살라고 한 1km 넘게 이렇게 그런 거 파는 골목이 있어요. 시내 가면. 동성로, 동성로 가면 북성로라고. 그러니까 동성로에서 달성공원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공구나 이런 걸 쭉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 왜 문손잡이 같은 거 있죠. 뭐 수전, 문손잡이, 모터, 뭐 이런 그 공업용 그 나사 이런 거 그런 걸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길 쫙 갔는데 날씨가 이제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미새끼 아무리 없더라고. 어. 원래 지금 이렇게 뜨거울 때 원래 그 아파트 많이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마르니까. 날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시멘트가 빨리 마르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날씨 더울 때 기초공사 같은 거 많이 하고 기초 시멘트 뿌리는 기초공사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럼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인다는 거는 심각한 거죠. 왜 그 다이소가 매출이 높은지 알겠더라고요. 다이소 가면 이제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을 파는데 거기는 물론 전문용품을 파는 그건 있죠. 전문용품을 파는 건 있지만 그래도 정작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건 좀 안 팔지 않나. 가격이 그것도 제가 찾았던 게 좀 구형이긴 한데 그게 가격이 싸지도 않아요. 어차피 본인들이 파는 거하고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그런 것도 있는데 물건을 갖다 놓지 않고 필요하지 않, 그 뭐지 그런 제품이 있는 집도 옛날 집도 많이 있는데 어, 한 10군데 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쪽 가면 있다고 저쪽 가면 있다고 계속 한 1km 정도 걷지 않았나. 그 더운 날에 새벽 오후 2시에 햇빛 12시 2시 제일 더울 때 어, 그 그냥 버스 타고 집에 갈까 생각도 했었는데 혹시 나왔는 김에 살라고 에이 있겠지 설마 못 썩는데 있겠지 했는데 그 끝끝내 없더군요. 아무튼 좀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북성로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음, 물론 본인들 나름의 판매 루트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이 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죠? 아무튼 김밥 천국 물가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고물가에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고 또 이번에 민생지원금이 나옴으로써 또 물가가 올라가고 그죠?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 물가 정책은 한정없이 이렇게 치솟아 오르게 만들 것인지 아무튼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안타까운 짝사랑. 여러분들 그 김재동 씨 사연은 잘 아시죠? 과거에 그 송윤아 씨에게 약간 공개 프로포즈 했다가 좀 그때 이후로 좀 그렇죠. 심지어 송윤아 씨는 설경구 씨와 재혼을 했죠. 음, 그 사랑한다 말할 건가? 이제 그 무슨 사랑한다는 흔한 말이라는 김현우 씨 노래가 영화 주제가였던 어떤 그 영화를 설경구 씨하고 찍고 이혼을 하고 설경구 씨하고 송현아 씨하고 결혼을 했죠. 그 사이에 이제 김재동 씨가 어, 송현아 씨한테 이제 어필을 했었죠. 그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나서 두 사람을 이렇게 보고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되게 닮았는 거예요. 되게 닮지 않았습니까? 누구랑 되게 닮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번 호에 카케무샤 이야기도 제가 했었고 닮았죠. 그죠? 약간 화장만 하면 카메라 앵글만 잘 맞추면 닮았어요. 그죠? 음, 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두 분이 혹시 카케무샤가 아닌가? 어, 그 이재명 당선자와 영부인의 어떤 카케무샤가 둘이 혹시 카케무샤가 아닌가? 음. 근데 물론 성윤아 씨가 조금 더 이쁘겠죠, 그죠? 날씬하고 성윤아 씨가 좀 더 미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만은 어쨌든 정부는 카케무샤를 준비를 하긴 해야 될 테고, 그죠? 누가 가장 닮았을까요, 그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는 제가 보기에는 김재동 씨하고 송윤아 씨가 제일 닮은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송윤아 씨도 최근에 뭐 드라마는 활동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그죠? 어, 지금 정확하게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요즘은 거의 드라마를 안 찍더라고요. 김재동 씨도 활동을 요즘 안 하고 있죠. 보통 이런 거는 미리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죠? 미리 이야기를 해두겠죠. 그죠? 아무튼 두 분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겠죠. 아마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그런 걸 보고 아마 한번 비슷한 습관을 가진 행동을 하는지 한번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통풍과 요산? 어, 저는 이제 통풍은 저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막 걸으면 무릎이 아프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무릎이 아프고 또 아버지 또 질병이 있고 이러니까, 어,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어, 그 요산이라는 수치가 높으면 그게 이제 좀 심해지면 통풍이 생긴다고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럼 요산이 뭐냐? 일종의 염증?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면 요산이라는 게 혈액 검사하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요산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뼈에 이렇게 들러붙는데요. 뼈에 이렇게 들러붙어서 신경을 누른답니다. 우리가 근육통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거죠. 통풍은 거기서 조금 더 또 조금 더 아픈 어, 스타일이고 이건 그럼 왜 생기냐?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면 생긴답니다. 음, 음.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예전에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당뇨 올 때 단백질 식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만약에 그렇게 단백질 식단을 했는데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 블루베리를 드시면 됩니다. 음. 그 제가 이렇게 블루베리를 드시라고 추천하는 이유는 그냥 뭐 아무거나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블루베리를 검색을 해보면 염증 수치 완화에 개선이 된다고 나와 있고 요산 제거제라고 이렇게 약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어, 약 하나가 그 블루베리 추출물로 만든 약이 있어요. 음. 그렇게 그 블루베리가 염증을 제거하는데 통풍을 이렇게 좀 통증을 깔아앉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고 몸에 염증이 많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린 블루베리를 사 먹어봤어요. 이 블루베리가 좀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블루베리가 가격이 좀 비싸서 제일 싼 거 찾다 보니까 말린 거 200g이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 먹어봤어요. 처음에 사 먹어봤는데 저도 약간 관절 같은 게 조금 아프기 때문에 저도 염증 수치가 좀 높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먹어봤는데 제가 개선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통제 저 약국 가서 항생제 사 먹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독이 없잖아요. 그죠? 약 먹는 것보다 약은 약간 내성이 생기지만 과일을 먹는다고 내성이 생기지는 않으니까. 어, 이 과일 먹고 가라앉히는 게 훨씬 더 좋죠. 그쵸? 그래서 그 지금 블루베리 철이 아닌가 봐요. 얼마 전에 그 블루베리 농사 지으신 분들이 수해에 그 블루베리 다 잠겼다고 막 울고 그러시던데 이게 지금 수입되는 게 냉동으로 수입이 되나 봐요. 어, 그래서 그 슈퍼나 마트 좀 큰 마트 가면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가 있어요. 그거는 가격이 좀 저렴해요. 수입이긴 한데 한 1kg에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드셔보신 일단 저렴하게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말린 블루베리 말린 블루베리를 그 껌 같은 껌통 있잖아요. 그런 데 넣어가지고 컵홀더 넣고 이렇게 건포도 같이 드시는 게 그게 굉장히 좋지 않나. 근데 확실히 덜 아파요. 제가 몸이 엄청 안 좋을 때는 계단을 이렇게 난간을 붙잡고 그 할머니들처럼 그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 걸음 계단 한 칸 한 칸 내려간 게 무릎이 째지게 아프고 막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블루베리를 좀 먹고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느낌에. 음. 그래서 블루베리가 그렇게 가격이 조금 다른 과일에 비해서 조금 비싸긴 한데 많이 안 비싸거든요. 약 사 먹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진통제 뭐 항생제 3, 4천 원 먹는 것보다 블루베리 1kg 사서 이렇게 뭐 팥빙수 만들어 먹고 이런 게 제가 보기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게 건강에도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참고로 좀 뭐 다른 것도 이야기해드리면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이렇게 좀 뭐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그 혈관을 좀 막게 한다 그래야 되나? 그 하여튼 좀 안 좋은 그런 그 활성산소라고 있는데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게 또 블루베리가 탁월한 효과가 있고 또 브로콜리하고 또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고. 음. 그러니까 녹색, 파랑색, 빨강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토, 블루베리, 브로콜리. 그 몸에 염증 수치가 높으시고 류마티스 관절염 있고 이러면 브로콜리, 토마토, 블루베리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제가 이렇게 나름 검색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활성산소 요산 이거는 약간 같이 가는 느낌이다 병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블루베리만 일단 드시면은 두 개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될 거예요. 그죠? 블루베리를 일단 블루베리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블루베리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드시지 마시고 그죠? 그럼 전 블루베리를 일단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커피는 제가 왜 하냐면 우리가 최근에 그 철분을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갓난 애기한테 철분제 하나 먹이면 즉사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철분이 생각보다 강력한 그런 우리 몸에 안 좋은 강력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분 어디서 많이 먹느냐? 육류 소비를 하게 되면 철분 같은 걸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붉은 살 생선, 뭐 붉은 살,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 먹으면 철분을 흡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철분을 너무 과다하게 흡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바늘로 이렇게 콕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음. 그 지가 잘 나고 바늘로 이렇게 콕콕콕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아파요. 어. 그리고 혈전 같은 게 많이 생기죠. 혈전 덩어리. 만약에 그 혈관이 이렇게 때가 많이 껴가지고 혈관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철분을 많이 먹으면 거기에 철분이 이렇게 쌓이죠. 그래서 이렇게 혈관 같은 걸 콕콕콕콕 찔러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담석 걸린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커피를 드시면 돼요. 만약에 당뇨가 있으시면 그냥 블랙커피를 물에 타서 드시고 연하게 보리차처럼 그렇게 타서 드시고 만약에 뭐 혈당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일반 커피 설탕 들어간 일반 커피를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죠? 그러면 커피를 먹으면 철분이 50% 정도 철분 흡수를 방해를 한답니다. 그 철분을 100을 먹으면 50만 남고 50은 대변으로 내보내죠. 그 철분이 나오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변이 이렇게 화장실 가서 변을 보면 변이 벌겋게 나와요. 산화된 것처럼. 음. 그리고 이 철분이 나오는 게 굉장히 그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치질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분 흡수가 이제 안대가 대변으로 나오는데 그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철광석 뭐처럼 그 대변하고 이렇게 뭉치면 철광석처럼 변해요.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칼같이 변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그 변을 볼 때 항문을 이렇게 째고 나와요. 항문을 이렇게 핥히고 나오죠. 그게 어, 그렇게 되면서 치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뭐지? 용종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장을 이렇게 핥히고 가죠. 그 육식을 많이 하면 대장암을 많이 걸리는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닌가. 철분을 많이 흡수해서 장에 이렇게 흘러갈 때 핥히고 지나가는 거죠. 장에 상처를 내고 지나가는 거죠. 그게 이렇게 그 상처가 아물다 보면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몸을 이렇게 바늘로 콕콕 찌르는 현상이라든지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이 찢어지게 아프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블루베리하고 아이스 뭐 아메리카노, 블랙커피나 뭐 아메리카노나 커피를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씁쓸한 케이팝 애니메이션 데몬 헌터스라는 최근에 그 굉장히 히트친 애니메이션이 있죠. 제가 원래 테마록을 그 데몬 헌터스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냥 2D 애니메이션으로 개봉했던 그 테마록을 저렇게 현대적인 3D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랬는데 데몬 헌터스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씁쓸한 거는 안에 뭐 거의 아이브의 IM이라든지 뭐 이런 거 노래와 유사하다고 지금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 작곡자도 한국 SM 출신 한국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음. 근데 웃긴 거는 소니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제작이 소니라는 거죠. 왜 한국의 캐릭터를 가지고 소니가 소니는 사람들이 일본 거인 걸로 알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한 걸 알 텐데 인지도가 좋으니까. 그 소니에서 이거를 만들었냐 이 말이죠. 이게 나중에 되면 되게 웃기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우리 문화잖아요. 우리 문화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면 이 저작권이 걸릴 수도 있는 웃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 어. 독도는 우리 땅처럼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나라 문화인데 우리나라 선조들이 만든 예술인데 자기들이 먼저 활용을 함으로 해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일본에는 이런 캐릭터가 없거든요. 일본에는 그거 아시죠? 왜 이렇게 한 손 들고 있는 고양이, 귀여운 형상의 고양이가 많이 있죠. 이런 좀 독특한 디자인의 고양이는 없어요, 그죠? 호랑이죠, 그죠? 이러는 건 잘 없습니다, 그죠? 지금 근데 이게 대박을 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문화 캐릭터도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돈은 소니가 벌잖아요. 그죠? 이건 뭐 소니가 음반도 하니까요. 소니가 음반도 제작하니까 이거는 캐릭터와 음원을 먹겠다는 것밖에 그런 속셈밖에는 안 보여요, 그죠? 이거는 저작권 소송을 해야 되지 않나? 그죠? 이게 보면 이 데모넌터스는 보면 누가 봐도 BTS고 누가 봐도 세티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죠? 물론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죠? 어 그리고 제가 썼던 그 핑크판이라는 시나리오하고 구미호하고 또 비슷해요. 노래는 또 핫플레이하고 좀 비슷하죠. 음, 음. 워낙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시나리오를 이렇게 각색해 가지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소니에서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 이게 마블로 가게 되죠. 소니하고 마블하고 좀 잘 지내는 그런 그거니까 이게 요게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마블이 쓰게 돼 있어요. 그죠? 음. 보통 그렇게 한 바퀴 쭉 돌더라고요. 어, 아무튼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취해야 되지 않나? 그죠? 나중에 저작권 분쟁이 생기면 굉장히 그 씁쓸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미리 저작권 그걸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비록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고 어, 뭐 히트를 쳐서 반갑긴 하지만 드림웍스 CJ가 지분을 갖고 있는 드림웍스에서 만들었으면 그래도 좀 덜하지 않았을까? CJ가 한 달이 걸치고 있으니까 좀 그랬으면 좀 덜했을 텐데 이건 그냥 소니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죠? 씁쓸하죠, 그죠?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 조치를 좀 취해놔야 되지 않을까? 음, 나중에 되면 이 캐릭터가 굉장히 굉장히 소중해질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건 좋지만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이는 식의 어떤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저는 그 형이 휴가를 오면 대구에 8월 2일 날 그 무대 인사로 오거든요. 그걸 같이 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형이 뭐 개봉하자마자 봐가지고 두 번 보기는 좀, 음, 그래서 그냥 저도 화요일 날 봐버렸어요. 화요일 나가서 그 뭐지, 연장으로 봐서, 하루에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정말 이게 고역이더군요. 근데 저는 원작을 안 봤어요. 이게 뭐 최고의 웹툰이라고, 옛날 테마록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막 많이 하던데, 근데 원작하고 많이 다르다고, 지금 90% 이상 원작하고 다르다고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테마록 그 애니메이션 나왔을 때 이야기했죠. 영화 시나리오하고는 그 원작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캐릭터나 소스 같은 걸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그걸 하나의 재구성을 해야지. 똑같이 하면 누가 봐요? 옛날에 DC가 망했던 게, 그, 그 배트맨, 어, 초창기 배트맨이, 저스티스가 망했던 게 코믹스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내용을 다 안단 말이에요. 코믹스하고 똑같이 하니까 이미 안에 다음에 뭐가 나올지 이미 다 예상. 그래서 그때 DC 코믹스가, 그 코믹스 내용, DC 영화들이 코믹스하고 똑같이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누가 봐요? 거기서 약간의 뭐 연출력이 있겠지만, 대부분 스토리를 이미 애니메이션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스토리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봐요? 내용을 다 아는데. 그런 건 100%다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전지적 독자 시점을 본 건 아니지만, 웹툰은 안 봤지만, 어떤 영화, 그냥 영화 보고 나서 영화의 내용은 어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이 여기에서 많이 그 코인 먹는 거는 일단 여기 나오죠. 다만 차이가, 여기는 이제 가상현실이고 여기는 약간 리얼 세상이고, 여기는 가상현실이라는 거. 코인을 이렇게, 뭐 상대방을 제압했을 때 코인 먹는 거는 아마 제가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간츠라고 있습니다. 간츠, 이거는 어떤 게 비슷하냐면, 간츠에 보면 이렇게 동그만 까만색 구체가 나와요. 축구공 같은 까만색 이렇게 볼이 나오는데, 거기에 시간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기를 꺼내 가지고 착용을 한 다음에 그 어떤 괴수하고 싸우는, 그 괴수가 출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서 괴물이랑 싸우는, 그런 스토리의 어떤 간츠오라고 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이고 영화로도 제작됐던 굉장히 유명한 거고. 그리고 그 이민호 씨하고 김덕자 씨하고의 어떤 구도는 데빌 메이 크라이 4하고 비슷하지 않나? 음. 데빌 메이 크라이 4는 이제 그 약간 나이 있는 데빌 메이 크라이하고, 약간 데빌 메이 크라이하고 비슷한 젊은 친구하고 둘이 나오는, 그러니까 고참하고 신참하고 둘이 나오는 그런, 약간 버디 무비라 그러나? 음. 약간 그런 형식의 그 게임이거든요. 그거랑 구도가 조금 비슷하다. 둘이의 관계가. 하나는 완성이고 하나는 성장이고. 그러니까 김독자는 성장이고, 이민호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소위 말하는 경력자고. 음. 그리고 전체적인 멤버 구성은 파이널 판타지 7편이 아닌가. 전체적인 멤버의 구성은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비슷하죠. 그리고 이민호 씨는 누가 봐도 세피로스하고 비슷한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타나는 시점도 세피로스하고 비슷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판타스틱 4를 먼저 보고, 월요일날 판타스틱 4를 보고 화요일날 전지적 독자 시점을 안 보려다 봤는데, 내용이 되게 똑같더군요. 둘이 거의 내용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그러니까 사람만, 출연하는 사람만 다르고 장소만 다르지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요. 내용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물론 완성도는 저는 판타스틱 4가 미술이나 이런 건 좀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연출의 교차 편집이라든지
어떤 그게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건 전지적 독자 시점이 훨씬 좋지 않나. 전 오히려 판타스틱 4 감독에게 전지적 독자 시점을 보라고 권유를 하고 싶어요. 그게 이렇게 긴장감이 넘쳐야죠. 하품이 나온다. 판타스틱 4 뭐 다음에 이야기 하겠지만, 하여튼 판타스틱 4는 제가 보면서 중간에 잠이 왔고 하품이 나왔고 결말이 이미 예상이 가능한 그런 걸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별 새로운 게 없잖아요. 판타스틱 4 같은 경우는. 그죠? 어쨌든 전지적 독자 시점 지금 뭐 논란이 되게 많은데, 지금 너무 폭염이 있어가지고 관객이 많이 안 들었는데, 아마 방학 시점에 개봉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방학 시즌을 노리고 개봉을 한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좀 예상보다는 좀 흥행이 밑도는 게 아닌가. 음, 저는 오히려 그 드라마를, 그 원작을 더욱 각색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물론 참고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OTT나 그 극장판 영화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각색만 잘하면 굉장히 많은 그게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RPG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스토리가 무한이거든요. 계속 만들면 계속 나와요. 이 전지적 독자 신점을 제가 영화를 보면서 어 굉장히 좋았던 건 뭐냐, 이거는 정말 스토리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드라마를 만들면 이 드라마가 여기서 거의 끝이 보이거든요. 확장성이 없는데, 이건 RPG 스타일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 계속 작가가 어떤 퀘스트를 내는지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다. 그 뭐지? 워킹데이인가? 그 좀비 나오는 워킹데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계속 이렇게 스토리를 확장을 할 수 있다. 왜냐면 퀘스트를 계속 난이도를 올리면 되니까. 퀘스트만 계속 잘 만들면 이 멤버에서 추가 멤버, 뭐 다른 멤버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멤버나 스킬을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스토리를 계속 확장을 할 수 있어. 세계관이나 스토리 이런 걸 계속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지금 저렙이잖아요. 이게 고레벨로 올라가면 또 화려한 스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핑크 지수 씨는 연기력 논란을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 게, 분량 자체가 거의 엑스트라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연기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한데, 분량이 작아서 그냥 크게 논란까지 일으킬 건 없고. 음, 처음 예전에도 뭐 드라마 같은 거 찍어봤다고 하는데 감정 표현이 좀, 표정 연기가 좀 서툴긴 하죠. 근데 뭐 그 논란까지 일으킬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 근데 다른 사람들도 여기 보면 연기 경력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민호 씨 빼고는, 아니면 그 조연급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 빼고는 여기 별로 그렇게 연기파다 이런 사람이 주인공 중에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력 논란을 한다는 건 좀 그렇고, 어 요건 얼마든지 감독이 연출로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건 뭐 게임으로 만들 수도 있겠고, 그죠? 온라인 게임 같은 거 RPG 게임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재밌잖아요, 그죠? 확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시리즈로 만들어 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CG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는 거슬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세계가 환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판타스틱 4 같이 막 리얼하게 막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환타지잖아. 우리가 그 드래곤 헌터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 드래곤 헌터라는 게임 아시죠? 그런 느낌의 어떤 CG로 가는 거지. 그 정도 수준이면 전 된다고 봐. 충분 이제 뭐 여기 영화에서 나오는 CG 수준이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막 CG 때문에 영화 못 보겠다 뭐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음, 좀 근데 사람들이 좀 더 리얼한 걸 원하는 건 있겠죠, 그죠? 하지만 여기 전지적 독자 시점은 약간 환상의 세계란 말이죠. 판타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캐릭터를 리얼하게 할 필요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거는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전지적 독자 시점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좀 잠시 후 판타스틱 4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 개봉은 판타스틱 4가 나중에 했지만 제가 먼저 본 거는 판타스틱 4를 먼저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 정부에서 그 영화 티켓 뿌린 거 400억치인가? 영화 티켓 뿌린 거 있잖아요. 저도 그것만 듣고 설마 내가 거기에 당첨이 될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끝나면 이제 신청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끝나니까 바로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냥 예약만 하면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뭘 줬냐 하면 할인권 6,000원 할인권 2장하고 그 CGV 세트 3,000원 할인권, 팝콘 큰 거 하나 하고 콜라 2잔 주는 거, 그거 12,000원짜리 3,000원, 12,000원짜리인데 3,000원 할인해주는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뭐지, 전지적 독자 시점 보러 갔을 때 또 에피소드가 좀 있는 게, 발권을 한다고 이제 왜 이렇게 터치 스크린 하잖아요. 그 터치하고 이제 번호 누르고 이제 다 했는데 이제 티켓이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종이가 떨어졌나 봐요. 영수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영수증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안 나와가지고 다시 왜 매점 카운터가 있잖아요. 예약 그 직원하고 대화해서 예약하는 거.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해서 재발권을 받았어요. 음. 여러분들도 키오스크라 그러던데 이렇게 터치식으로 눌렀는데 표가 만약에 안 나오잖아요. 표가 인쇄가 돼서 종이가 떨어져서 여기서 안 나오면 카운터 직원한테 그 예약 번호를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서 재발권을 해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카운터 가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판타스틱 4에 대해서 포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옆에 있는 폴아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야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폴아웃 4 같은 그런 느낌? 지하 세계에 있다가 올라왔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주선이 약간 핵미사일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어, 저는 솔직히 판타스틱 4 안 볼라 그랬어요. 워낙 그렇게 흥미를 못 끄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솔직히 안 볼라 그랬는데 갤럭토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고편을 보니까 갤럭토스 뭐 이렇게 하는데 갤럭토스가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 예고편 보니까 건물을 막 부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어. 뭐 갤럭토스도 이렇게 레벨이 있나 보죠. 레벨이 좀 낮은 친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전체적인 그 미술이나 이런 것도 폴아웃하고 좀 비슷하고 폴아웃 4, 폴아웃 4하고 비슷하고 폴아웃이 이게 훨씬 더 오래전에 나왔으니까 폴아웃이 판타스틱 4를 참고했는지 판타스틱 4가 폴아웃을 참고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두 개가 되게 유사한 그런 뭐 미술이나 뭐 복고풍, 뭐 톤, 뭐 아이템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해요. 폴아웃 4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긴장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블 영화의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모든 영화의 지금 디즈니 영화의 모든 문제점 하나가 모든 영화에 스타트랙화를 하잖아요. 굴곡도 없고 기복도 없고 뭐 중간에 뭐 이벤트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일자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의 영화잖아요. 결과가 이미 헐리우드 영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될 정도? 그 정도여서 너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연기력이 솔직히 좀 그렇고 황당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주에서 출산을 한다든지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전 그렇게 연출을 했을 것 같아요. 임산부는 안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어, 3명만 가는 거죠. 3명만 가서 갤러투스를 만나고 그리고 패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치듯이 약간의 데미지만 주고
도망치듯이 다시 지구로 복귀를 했을 때 출산을 했는 거죠. 그리고 갤럭투시랑 싸울 때 출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교차 편집으로 해가지고 좀 더 그게 긴장감을 올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3명이 가서 실패를 하고 출산 후에 4명이 합쳐져서 갤럭투시를 무찌른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정말 그 영화 보면 나중에 영화 한번 보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 황당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무리 SF라도 요즘 아무리 SF라도 약간 리얼이 대세인데 정말 황당한 좀 말도 안 되는 우주에서 있잖아요. 우주에서 소변 보면 하늘로 물방울이 이렇게 둥둥 떠요. 물끼리 뭉쳐가지고 양수는 안 뜹니까? 양수는 물 아닙니까? 아기를 놓는 출산을 하는데 양수는 무중력에서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죠? 어쨌든 좀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좀 모습이 많이 보였고, 그리고 여기도 연기를 그렇게 잘한다? 판타스틱 4가 연기를 끝내주게 잘한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그리고 결말도 좀 황당하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결말도 좀 황당하고, 그리고 비난할 때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격렬하게 비난을 해도 되지 않나? 그죠? 토마토도 던지고 돌도 돌멩이도 던지고 욕도 하고 막 조금 더 세게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맹숭맹숭하게 지금 지나가 버리죠. 어쨌든 미술이나 CG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지만 연기나 스토리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너무 맹숭맹숭하고 긴장감이 없는 그런 영화지 않나? 킥실버가 전 남자인 줄 알았는데 만화책을 봐도 거의 남자같이 묘사를 해놨는데 킥실버가 언제 여자가 돼버렸는지 잘 모르겠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그렇고 잠이 와요. 하품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루하고 중간쯤에 액션이 있어도 별로 박진감이 넘치지 않고 그 돈은 많이 들여서 CG를 처벌 해가지고 돈은 많이 써가지고 어떻게 좀 화려하게 꾸미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CG 액션 자체가 좀 긴장감이 떨어지는 저게 뭐야 이런 느낌. 카메라 앵글이 좀 다이나믹하지 못하다. 그리고 뭔가 협력 플레이 같은 게 좀 그렇게 좀 죽인다 이 정도는 아니다. 아무튼 전 판타스틱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판타스틱 4 감독에게 전지적 독자 시점을 꼭 보라고 전 그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이렇게 긴장감 있게 만드는 거다. 그런 거 꼭 전 추천하고 싶다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영화 시작할 때 다 됐는데 팟픽스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리 15분 다 돼가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영화편 보시고 무덥지만 시원한 휴가, 곧 휴가죠. 시원한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안 볼라 했는데 여러분들 그 정부에서 그 6,000원 할인권 뿌린 거 아시죠? 그래서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그 신청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티켓에 당첨이 돼가지고 원래는 안 볼라 그랬는데 전지적 독자 시점은 글쎄요. 아니면 그 무대 인사가 있어요. 8월 2일 날에 대구에 이미 뭐 티켓이 거의 다 예매가 됐지만 지금 빈자리가 없지만 8월 2일 날 와서 무대 인사 한다 하더라고. 그때 형이 휴가 온다 그래가지고 같이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형이 봤대네요. 개봉 첫날에 봤대네.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볼 원래는 예정이 없었는데 어제 판타스틱 4만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2매씩 주거든요. 2매씩 주고
그리고 요게 이제 CGV 콤보인데, CGV 콤보가 12,000원인데 3,000원 할인권을 줘요. 그래가지고 요게 반반 옵션 하면 1,000원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10,000원에 사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CGV 콤보도 한번 사봤어요, 오랜만에. 근데 팝콘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야, 이 음료수가 보통 한 2,000원 정도니까 4,000, 요게 한 6,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그죠? 알죠? 콜라가 보통 얼마죠? 보통 2,000원 치고, 그죠? 4,000원. 원래 가격이 12,000원이니까 8,000원 정도, 요게 8,000원 정도 하죠. 비싸긴 하네. 가격을 좀 내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게 뭐 크긴 하지만,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거 한 통에 8,000원이나 한다는 건 좀, 그죠? 원래 팝콘이 가격이 저렴하고, 가격 싸고 저렴해서 많이 사먹는데, 양도 많고, 냄새도 안 나죠. 극장에서 냄새 안 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냄새 나는 음식 먹으면, 얼마 전에 극장에서 뭐 매운 떡볶이 먹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팝콘은 이게 극장에서 많이 먹는 이유가 냄새가 안 나서 그런 게 아닌가. 물론 달콤한 냄새 같은 거 좀 나죠. 버터 냄새나 이런 건 내긴 하는데, 그래도 냄새가 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극장에서 많이 먹는 게 아닌가. 아무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싹싹 긁어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조로 보면 4,000원이면 봐요. 와, 극장비 많이 올랐다고. IMAX 19,000원 하고 막 이러던데, 조조로 하면, 조조는 아직 만원 정도, 평일 조조 만원 정도 하니까 마이너스 6,000원이면 4,000원이면 영화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당첨되신 분은 가까운 극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뭐 영화 산업이 너무 확 죽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던데, 마블이 흥행이 안 되면서 약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마블이 잘 나갈 때는 극장도 잘 나갔었는데, 마블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티켓 값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블 영화가 예전만큼 티켓 파워가 없으니까, 그죠? 아무튼 뭐 티켓 당첨되신 분들은 조조라도, 두 번밖에 예약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CGV는 8장을 주긴 하는데 두 편밖에 할인이 안 돼요. 그죠? 그런 거 주의하시고, 또 꼭 보고 싶은 영화, 최신 영화, 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한 번쯤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